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 시간 통해서도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힘나는 소식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박동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기업들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대기업들은 피해가 커지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많게는 수백억 원의 상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긴급 구호 물품 구입과 생계비 지원 등 피해 지역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재계 총수들은 이번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 구체적으로 지시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삼성이 성장했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사회와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도 의료진과 치료 방역 등 의료 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래도 마스크나 생필품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한 지원도 있습니까? 네, 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그룹은 성금 기부와 함께 계열사를 통해 마스크와 즉석식품을 현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CJ그룹도 CJ제일제당이 비상식량을, CJ올리브영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제공 중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도 자체 물류망을 활용해 빵과 생수를 매일 대구 경북 지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심 역시 신라면 20만 개를 긴급 지원했고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역시 기부금과 마스크, 생수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는 생필품 할인 행사를 진행해 물가 안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표들을 살펴보면 기업 체감 경기나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나 또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 체감을 그대로 할 테고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많이 받아갈 텐데 관련한 지원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우선 주요 은행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수천억 원대의 긴급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은행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맹 본부 입장에서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가맹점 시스템이죠.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점포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나 의심자가 다수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전액 본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락 등 간편식품에 대한 폐기 금액을 본사가 100% 지원하는. 네, 예, 가맹본부 차원에서의 지원책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인터뷰 내용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끊고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오늘 이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을 내놓는데요. 종합 합동 브리핑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총리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기존의 해외 유입 차단 노력 그리고 접촉자 격리 노력 등을 유지하면서 첫째, 초기 의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 상태에서 찾아냄으로써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중증도에 맞는 진료 체계 및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IMF가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지표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 지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생선 현장도 걱정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 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 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 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 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총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넘어 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내수 수출의 둔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 원 규모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드릴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 예산과 금융 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조속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 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 이렇게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직생의 비정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대한 견주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역점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당장 방역과 피해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 투자 진작책도 함께 최대한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정부의 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상생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있었고, 가맹 본부 차원에서의 지원책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상권을 포함해 전국 3,300여 곳의 점포의 건물주들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서 받고 있는데요. 감면 혜택은 점포당 평균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올 상반기 동안 임대료를 낮춰서 받은 건물주들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기관 역시 임대료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도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동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